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TQQQ 이 레버리지 ETF를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수익률을 좋게 하면서 손해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해서 현재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TQQ를 산다는 건 뭐냐면 레버리지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나스닥 100, 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걸 사는데 거기에 레버리지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스닥 100을 사는 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곱하기 3을 했으니까 그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거를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버리지는 뭐 정기주기로 하는 분도 있고 매달 뭐 일정 부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평선이 무너져서 매수 타이밍이 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음봉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하락할 때 떨어질 때만 매수를 합니다. 떨어지는 날 분할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200일 지지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200일 지지선을 지켜주지 않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게 이제 어떠한 리스크인지를 알고 해치를 SQQ를 사용해서 해치를 할지 아니면 더 그냥 홀드를 할지 아니면 더 추가 매수를 할지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일 이평선이 무너지는 경우 이것은 약간 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결국 이제 시장이 폭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현금을 절대 모두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 61선에 왔을 때 10%를 사고 그 다음 121선에 왔을 때 30%를 사고 그 다음에 201선에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50%까지 사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있으면 500만 원어치만 매수를 합니다. 500만 원은 무조건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어떤 철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각자 자기 나름의 황금 비율을 만들어서 언제쯤에 떨어지면 얼마만큼 매수를 할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아니면 종이로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철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현금과 주식의 황금 비율을 유지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생각한 방향보다 더 시장이 하락했을 때 시드가 없어가지고 매수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슬픈 일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무조건 왕창 사거나 욕심이 과해서 올라갈 때 일단 매수하는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확률적이고 통계적으로 가서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하고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이 계속 하락해도 계속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시드가 있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121석까지 샀는데 거기서 시장이 반등해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만큼 충분히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이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면 됩니다. 항상 절대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욕심을 좀 버리면 안전하게 이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TQQ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매수한 시점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 매수하고 여기 매수하고 여기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판 이유는 여기에 고점에 걸려 있고 이제 시장이
이제 하향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팔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급락할 줄 몰랐는데 이 급락하자마자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매수를 하고 떨어지자 이 올라간 날은 매수하지 않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다시 이 떨어진 날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합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되게 좋은 건 뭐냐면 평단가를 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충분하게 매집 못했을 경우에 수익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욕심을 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미래를 알 수 있어서 여기가 저점이고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몰빵을 하면 되겠지만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왜 이거는 하락 시에만 매수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순방향이죠. 5일 평균선 뭐 60일, 120일, 200일 이렇게 있는데 이 순방향으로 계속 이게 서서히 올라갈 때 뭐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때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럴 때는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먹어도 작게 먹고 뭐 이렇게 크게 전 먹을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럴 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떨어지면서 이 이평선을 무너뜨렸잖아요. 이평선을 무너뜨리면서 이게 크게 하락이 왔을 때 완전 이제 5일선 이제 그 60일선, 120선이 이제 역배열에 들어갔죠. 이럴 때부터 이제 매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사고 처음엔 여기서 사겠죠. 아주 조금. 그 다음엔 여기서 더 많이 사겠고 20% 여기서 30%를 사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50%를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서 반등해 버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현금을 많이 비축해 놨는데 여기서 반등해 버리면 수익은 그만큼 덜 나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왔을 때는 더 많이 살 수 있는 시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항상 10, 20, 30 내려갈 때마다 더 많이 사고 그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는 200일선을 항상 지켜줬기 때문에 120선이나 200이 이 사이에 왔을 때는 더 강력하게 매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이제 상승이 오면 때는 더 이상 매수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거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쭉 가다가 여기서 팔 수도 있고 뭐 여기서 팔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여기서 팔거나 여기서 팔아서 이득을 냈으면 계속 만약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럴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반드시 또 기회가 옵니다. 이게 고점이고 어차피 시장이 이제 그러면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시그널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 다시 기회는 또 옵니다. 항상 주가는 파도 치는 것처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 반드시 매수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이런 데서 막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을 무너뜨려가지고 이평선을 무너뜨려서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에 단기적인 악재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럴 때만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거의 지금 여기 120선은 무너지면서 간 적이 거의 없는데 그동안 그죠? 처음으로 무너졌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긴축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 120선까지 무너졌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의미고 이 200일선을 지켜줄지 못 지켜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금을 더 가지고 있고 떨어지면 계속 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하락은 저는 일시적이라 생각하고 긴 흐름으로 보면 뭐 여기까지 떨어지나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지나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반드시 반등한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TQQ를 사고 있는 겁니다. 자, TQQ를 하려면 미국 빅테크 100개 회사에 대한 회사가 우상향한다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 왜 TQQ를 했냐? 미국 나스닥 100이 시장에 오를 때 무조건 올라가는 유일한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팔고 싶어집니다. 손절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또 추매를 하고 싶어지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컨트롤할 자신이 없으면 레버리지 상품은 잘 건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드렸고요. 이 방식대로만 하면 평단가를 낮추면서 적절한 수입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왜 하락장에서만 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사봐야, 그렇죠?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사봐야 여기서 폭락하면 이 가격은 여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결국 이 시간을 버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4월이라고 하고 여기가 뭐 7월이라고 하면 3개월 동안 열심히 샀지만 이 폭락장 한 번 오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굳이 보유의 영역으로 이렇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초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럴 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이런 매수 타이밍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매수 타이밍이 안 오면은 안 사면 됩니다. 안 사면 손해도 보지 않으니까. 그죠? 욕심내가지고 이럴 때 들어가가지고 물리게 되면 되게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만약에 정 사고 싶으면 아주 소량으로 사가지고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121선 무너져서 떨어졌잖아요.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시장이 다시 반등하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반등했다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매수 타이밍은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